진짜 2차 전지의 순수 매출이 더해지면 100조 매출 나올 것 같아요. 야. 2030년에. 그러니까 뭐 매출이 그대로 85조, 네. 뭐 90조 순도 네. 수준이라 해도 네. 영업이익이 그렇죠. 5%에서 30%로 그냥 바뀌는. 바로 5%에서 30%까지 바로 안 바뀌어도 철강이 섞이니까 못해도 20 몇 프로 나오겠죠. 20 몇 프로 나오겠죠. 야, 그렇구나. 충분히 가능하죠. 아까 그 LG 화학하고요. 네. 포홀. 네. 그 뭐 배터리 아저씨 네. 좀 인용을 하면 네네. 요즘에 배터리 아저씨 분께 그 배터리 아저씨께서 네네. 박승영 이사님께서 네. 그 밸류에이션을 나름 해보셨대요. 네네네. 그랬더니 네. 포홀이 네. 너무 싸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추가금이 있다면 네. 포홀에 넣고 싶다 이러시는데 아, 어떻게 했으면 생각하세요? 아 진짜요? 네. 지금 빨리 포울 주문으로 가야겠는데? 거의 배터리 아저씨 거의 교주니까 그분 말 따르면 수익 내지 않을까요? 아, 저 그 의견에 아주 적극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 일단, 그러세요? 네, 적극 동감하는 이유가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는 자 일단은 85조 매출의 75%가 철강입니다. 그리고 철강이 많네요. 아직은. 네, 아직 뭐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매출과 영업이익의 75%가 철강에서 나오고요. 자,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 한 지금 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숫자를 보면서 하는 게 정확하니까. 네. 포스코홀딩스 영업이익 한번 볼게요. 네. 자, 포스코홀딩스가 85조에 5조 영업이익 나는데 거의 4조 4천억에서 5천억이 다 거의 철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85조가 뭐예요? 85조 매출. 아, 매출인데 네. 5조밖에 안 나와요? 영업이익 5조밖에 안 나와요. 되게 낮네요. 되게 낮죠. 네. 포스코홀딩스 영업이익이 낮습니다. 상당히. 상당히 낮은 이유가 철강이 매출과 이익에서 75% 이상 차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영업이익 3%밖에 안 돼요. 아, 진짜 낮네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만 영업이익이 낮은 건 아니에요. 철강 업체들이 굉장히 그렇구나. 마진이 박해요. 현대제철 영업이익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만 좀 극도로 낮다고 하긴 좀 어려운 게 현대제철 영업이익은 별 차이 없어요. 5%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가 한 10년 전부터 네. 철강 말고 네. 2차 전지나 뭐 리튬이나 막 이런 네. 쪽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잘 한 거죠. 노력을 한 거죠. 네네. 너무 낮으니까. 네네. 아. 근데 2차 전지라고 다 또 영업이익률이 높은 건 아닌데 이따 말씀드렸지만 리튬 사업을 하잖아요. 리튬이 마진 30%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이죠. 30%요? 네네. 30%대 영업이익 나옵니다. 와. 유일하게 지금 에코프로가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에코프로 갖고 있는 자회사가 에코프로 BM 영업이익률 6.7%밖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에코프로 BM 너무 좋아하시는 에코프로 BM 영업이익까지 좋았으면 아마 더 날라갔을 거예요. 유일한 단점이 영업이익률입니다. 그걸 또 얘기하더라고요. 또 혹자는 또 2차 전지 잘 모르시면서 이 에코프로 BM 양극재 업체들 영업이익률 낮은 걸 또 단점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 단점 맞는데요. 영업이익률이요.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단결정 양극재를 개발하는 순간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단결정 양극재 물론 단결정 양극재 이따 보니까 질문지에 전고체 배터리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고체 배터리 하려면 단결정 양극재가 쓰여야 되고요. 단결정 양극재 쓰이면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모두 2자릿수 영업이익률 올라갈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것도 영업이익률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라. 자, 여기 6.7% 나오죠. 이게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률이에요. 근데 에코프로는 12%까지 나옵니다. 그게 왜일까요?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고 수산화 리튬, 네, 탄산 리튬을 수산 리튬으로 바꾸는 제일 그 핵심 돈 되는 게 마진율이 27%가 나오니까 영업이익률이 12%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제일 비중 큰 거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에코프로 BM만 갖고 있으면 이 영업이익률이 12%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네요. 짬뽕 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설명드릴게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PER 기준으로는 7배밖에 안 돼서 너무 싸고 그 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85%가 철강에서 나오는데 75%. 네, 75%가 나오는데 철강이 그럼 지금 상황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철강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철강의 가격을 지금 미국이요 월별로 5만 원씩 미친 듯이 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팔리니까 그렇게 올리지 팔리지 않고서는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도 만만치 않게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다렸다는 듯이 동국제강, 현대제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월간 5만 원, 3만 원씩 가격을 올립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마진이 조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화학이랑 약간 비슷한데 공급이 엄청 늘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수요가 엄청 좋다기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전혀 반영이 안 된 2차전지 소재 사업. 네. 리튬. 네, 리튬. 포스코홀딩스는요. 광산도 갖고 있고 염호도 갖고 있어요. 그걸 밸류를 엄청 쳐줘야 되는데 광산도 없고 광산도 없고 염호도 없는 에코프로는 지금 조금 밸류를 쳐주려고 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광산에 대한 밸류도 안 쳐주고 염호에 대한 밸류도 안 쳐줘요. 근데 매출은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매출이 당연히 에코프로보다 매출이 클 수밖에 없죠. 커지는 거죠. 앞으로. 커지는 거죠. 앞으로 커지는 거죠. 광산과 그 염호에서 나오는 매출이 일단은 자 아르헨티나 움베르토 염호에서 나오는 그 수산화 리튬 매출만 내년에 지금 양산된 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양산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매출 나올 거라고 가정하면 1조 8천억, 그 다음에 2025년에 4조에서 5조. 이게 순수 영업이익이에요? 매출요, 매출. 매출. 근데 거기서 이제 영업이익 뭐 30%. 30% 잡으면 그래서 1조 8천억에 30%는 5,400억이잖아요. 물론 포스코홀딩스 영업이익이 5조 정도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비율이 커지는 거죠. 엄청나게 비율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2024년에 1조 8천억을 스타트로 2030년까지 42조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2차전지 소재단 매출을. 네. 1조 8천억에서 네. 42조까지 간다고요? 42조. 네. 와. 2030년까지. 와, 그러니까 절반을 2차전지 소재로 하겠다는 거예요. 와. 네. 그러네요. 85조. 네. 85조 딱 절반 정도. 근데 이게 되는 거죠. 85조에서 네. 75%, 네. 뭐 80%는 네. 이미 철강이잖아요. 네. 그러면 85조에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애도 되는 거죠. 와. 85조가 딱 2030년에 철강이 그렇게 많이 쓰일까요? 좀 줄일까요? 줄겠죠. 한 뭐 55조에서 60조 정도 선으로 합리적으로 줄인다고 치면 치고. 포스코홀딩스가 진짜 2차전지의 순수 매출이 더해지면 100조 매출 나올 것 같아요. 야. 2030년에는. 그러니까 뭐 매출이 그대로 85조, 네. 뭐 90조 순도 네. 수준이라 해도 네. 영업이익이 그렇죠. 5%에서 30%로 그냥 바뀌는. 바로 5%에서 30%까지 바로 안 바뀌어도 철강이 섞이니까 못해도 20 몇 프로 나오겠죠. 20 몇 프로 나오겠죠. 야, 그렇군.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100조인데 20조 영업이익 나오면 포스코홀딩스 못해도 LG 엔솔 다음에 시가총액 3등 가야 정상이니까. 와,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네요. 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포스코케미칼 지분 갖고 있잖아요. 지분 갖고 있어요. 와. 그건 지금 반영도 안 됐어요. 포스코케미칼 46% 들고 있거든요. 자, 포스코케미칼 지분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포스코케미칼의 오늘 종가가 지금 야, 이건 진짜 장기 투자. 20조예요. 20조 2,500억이면 네. 이게 46%면 10조 되죠. 10조. 음. 근데 포스코홀딩스 오늘 종가 3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28조예요. 아니 지분 가치가 10조인데 시가총액이 28조예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본업이랑 2차전지 리튬의 가치가 여기 지금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와.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을 비싸다고 할 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가 너무 싼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는 아까 또 질문에 또 그런 게 있으신데 다 이게 맞물려서 그냥 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다 합쳐져서 답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쭉 말씀드릴게요. 자, 포스코홀딩스 왜 중요하냐? 그 요새 뜨는 그 리사이클링 하죠. 폐배터리.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는 거보다는 그냥 저는 폐배터리까지 할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를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리튬, 니켈 그 원자재를 가장 수급을 잘하는데 가장 수급을 잘하면서 많이 하는 데가 어딜까요?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이 많이 할까요? 네.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가 많이 할까요? 뽀울하고 에코프로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원자재 수급이 가장 잘 돼야지 그 원자재를 소위 말해서 임가공하고 뭐 전처리해서 그걸 후처리까지 해가지고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재탄생하려면 기본적으로 원자재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포스코홀딩스 원자재 확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포스코 HY 클린 메탈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비상장 회사지만 네. 저는 포스코 HY 클린 메탈의 소위 말하는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가치만 해도 최소한 1조 이상은 줘야 된다 밸류로 비상장 회사지만 왜냐하면 성일하이텍이랑 세비캠이 지금 조 단위의 시가총액 항상 상대적인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인 비교. 성일하이텍보다 포스코 HY 클린 메탈이 저평가 받아야 될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조 9,300억. 벌써 2조네요. 네, 2조죠.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도 포스코 HY 클린 메탈의 가치는 저는 1조 이상 보거든요. 세비캠이 5,500억. 네. 근데 성일하이텍이 대장이라고 보는 이유는 성일하이텍이 그래도 가장 원자재 수급의 앞단에 있고 원자재 수급량 자체가 리튬이나 니켈에서 이미 많이 확보를 했다는 건데 이미 많이 확보를 했다 해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2,500억에 500억대 영업이 괜찮은 회사예요. 좀 안정적으로 이제 과거에 적자였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회사인데 이것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2023년하고 2024년 실적 추정치가 나오지도 않는 회사 네이버에 안 나오는 회사는 아예 투자를 하지도 마세요. 그냥. 어디가 안 나와? 그래도 이건 나오잖아요. 2023년, 24년 나오죠. 여러분들 그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많이 거론되는 게 미래나노텍이거든요. 미래나노텍 실적 추정될까요? 안 나오죠. 2023년 실적 추정치가 이건 없어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커버를 안 하니까 애널들이. 애널들이 기왕이면 애널들 커버하는 하는 것 중에서 하세요. 왜냐면 주식은 미인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봐서 예쁜 종목보다는 남이 봐서 예쁜 종목이 사줘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철저하게 확률 싸움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행인 거는 성일하이텍은 그래도 커버하는 애널이 있어서 실적 추정이 되는 거고요. 미래나노텍은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엮이지만 실적 추정조차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실적 추정이 되니까 하는 거고요. 양극재는 좋은 점이 뭐냐? 너나 할 것 없이 애널리스트들이 양극재 특정 양극재만 애널리스트가 커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다 커버하는데 단지 제가 찾아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가 좀 덜 나와서 그래요. 근데 LNF도 생각보다 그 레포트가 그렇게 엄청 자주 나온 것도 아니고 첨보나 SKC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만 전문으로 하는 애널리스트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투자증권의 김현수 애널리스트 정도고 나머지는 화학 섹터에서 커버하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실적 추정이 돼야 되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HY 클린 메탈이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사 측면에서 리튬을 그냥 본격적으로 밀어주니까 그걸 받아서 포스코 HY 클린 메탈은 너무나 매출과 이익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가진 포스코 케미칼의 지분 가치 외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소위 말하는 이 무역이거든요. 그럼 그 무역에는 자원과 관련된 무역도 당연히 포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지분 가치, 그다음에 포스코 HY 클린 메탈에 대한 지분 가치, 그다음에 포스코가 가진 철강 본업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46%의 지분 가치. 그리고 본격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가진 2차 전지 소재는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하니까 그게 밸류에는 내년부터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아까 광산하고 염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차이가 뭐예요? 광산하고 염호,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을 그 추출하는 그냥 방식의 차이고요. 특별하게 뭐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한다고 그게 더 고품질이거나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광석에서 그러니까 스포이듐이라고 하는 광석에서 추출하는 게 좀 더 쉽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광석에서 추출하는 게 더 고품질의 그 수산화 리튬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물량 자체로 치면 광석보다는 광석이 쉬워서 대부분 뭐 LG화학도 그 미국의 피드몬트라는 회사랑 조인해가지고 광석 리튬으로 수산화 리튬을 얻으려고 하고 다양하게 하는 이유가 그게 좀 더 빠르고 좀 더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아르헨티나 그 염호에서 하는 게 조금 더 광석보다 어려운 대신에 좀 더 고품질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량 자체는 광석에서 하는 것보다는 염호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쪽에서 네. 리튬 그 수급에 있어서 네. 가장 앞서 나가는 거는 포스코 홀딩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그다음에 1등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2등이 에코프로고요. 네. 그렇군요. 에코프로는 근데 염호도 없고 광석도 없잖아요. 아직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탄산 리튬을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그 자체가
그 엄청난 그 가공하고 정제하는 기술 자체 그게 돈인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사실 에코프로 정도밖에 없으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지금 비상장사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를 에코프로가 받는 건데 그것도 에코프로 아까 그 사실 비중 차지하는 거는 에코프로 BM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매출과 이익에서 거의 80% 이상 차지하거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실적을 보니까 매출과 이익이 50%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순차적으로 에코프로의 지분 가치로 더 반영이 되면 에코프로는 사실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 외에 나머지 에코프로 CNG 이거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거고 수산의 리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에코프로 GM 그다음에 아까 에코프로 HN 이런 지분 가치만 다 해도 에코프로는 지금 싸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주가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지분 가치만 좀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뭐 네. 물적 분할하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죠. 잘 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약간 걸리기는 하는데 네네. 그거는 또 미래의 일이니까 맞습니다. 그때 가서 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